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1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고지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1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기 전에 저희 오늘 국내 시장 마감 상황부터 잠시 짚고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의 또 순매도에 2,730선 아래에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코스피 지수입니다.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0.02% 하락하면서 2,729포인트 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이어서 코스닥 확인해 보겠습니다. 0.81% 떨어지면서 930선 밑으로 또 내려갔습니다. 927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 오늘 외국인만 또 매도로 나섰는데요. 외국인 2,743억 원 매물 출회를 했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섰습니다. 개인은 1,930억 그리고 기관은 772억 원 물량을 담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만이 또 홀로 지지를 해줬는데요. 개인은 2,242억 원 물량을 담아내는 모습이었고요. 기관은 1,255억 원, 외국인은 665억 원 동반 매도에 나서는 모습이 나타나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국내 증시 마감 상황 먼저 살펴봤고요.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저희 월요일 첫 번째 순서는 위너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모시고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한 주 만에 뵙습니다. 네, 한 주 만에 뵙네요.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네, 저 잘 지냈죠. 네. 시청자분들께 또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일 위너 전문가입니다. 2주 전에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25bp 하고 유쾌하면서 결국에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척 했지만 지난주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2,700포인트를 재차 돌파하면서 2,750포인트에서 저항을 맞고 결국엔 박스권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주에 큰 이슈가 있었죠. 원래는 파월 의장이 비둘기파적인 그 발언을 많이 하는데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결국에는 시장에 약세를 이끌었고 오늘 또한 마찬가지로 보합권에 머문 모습을 보였네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먼저 인사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저희 위너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현재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가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를 타고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위너라고 검색을 하셔도 빠르게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을 하셔서 우리 전문가님의 도움을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톡방 내에서도 계속해서 전문가님께서 종목에 대한 신호들 이렇게 주고 계시는데요. 매일매일 많은 분들이 수익 인증도 실제로 해주고 계십니다. 그럼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저희 수익 같은 경우 매일매일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셔서 우리 네. 톡방 내에서 많이들 인증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지난주에 또 수익은 어땠는지 궁금한데 한번 자랑해 주실까요? 그렇죠. 네, 지난주 같은 경우도 네. 시장이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어쨌든 개별 종목이든 어쨌든 개별 이슈로 인해서 갈 종목들은 간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도 52%의 수익 실현을 했고요. 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 시청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윤석열 당선인 정책 관련주도 있고요. 네. 그리고 히든 종목으로 방송에서 언급했었던 종목들도 있고요. 자, 그리고 에너지 관련
주도 당연히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5거래일 동안 52%의 수익이 났고 지금 현재 3월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150% 정도 수익이 나고 있어요. 네. 자, 근데 이번 이제 3월 달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노란톡에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제가 이번 달 기준에 200% 이상을 수익 실현하겠다. 이 약속을 꼭 지키기 위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약속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노란톡에 아직 안 들어오신 시청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을 좀 받아 가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수익 난 종목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조금 추려왔습니다. 한 3종목 정도만 추려왔는데 소개해 주시죠. 첫 번째로는 미래생명 자원.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종목 많이 아실 겁니다. 미래생명 자원 당연히 곡물 관련 주고요. 이거에 따라 뭐 효성 OMB, 그렇죠. 팜스토리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미래생명 자원 같은 경우 뭐 5%, 6% 이렇게 수익 난 게 아니고 네. 못해도 15%, 10% 와, 이상 그러네요. 이렇게 수익이 난다는 게 날 수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에너지 관련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뭐 3%, 5%에서 수익을 실현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기술적 분석으로 맥점을 잡아서 네.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잡는다면 최소 10% 이상의 수익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네. 자, 이제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안내. 안랩입니다. 네. 자, 안랩 얼마 전에 이슈가 있었죠. 어떤 이슈? JP 모건에서 3일 동안 단타를 들어갔어요. 맞아요. 근데 그 수익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많이 났다고는 들었는데 네. 정확히 모르겠네요. 3일 동안 100억의 100억이요? 이상의 네. 단타를 들어갔습니다. 제가 안랩 같은 경우 여기 시간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9시 37분에 신호를 드렸고요. 네. 정확하게 5분 뒤인 9시 43분에 네. 제가 매도 신호를 드렸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래서 안랩 같은 경우는 일부러 초단타를 들어갔었던 게 뭐냐면 더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왜 리스크가 있냐면 어쨌든 안철수 위원장이 현재 그 국무총리를 할 수 있다는 이런 뭐 기대감도 있겠지만 이 위원장이란 그 자리가 사실은 여태까지 이례적으로 위원장도 하고 국무총리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이례가 여태까지 없었어요. 판례가 없었기 때문에 자, 왜 그러냐? 이번에 그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면서 안철수 위원장한테 한 8개 정도의 인사권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인사권이 있는데 내가 위원장도 하고 국무총리도 한다? 이건 이례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또한 안랩 같은 경우는 시청자분들한테 초단타로 접근을 했었고 그래서 당일 트레이딩을 했었고 5분에서 6분 사이 바로 매도를 하면서 이렇게 수익 실현을 하면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종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좀 더 말씀드리면 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9시에 시초가 미션이라 그래갖고 장 시작하기 전에 미리 브리핑을 드렸고 9시에 저희가 시초가 미션을 드리면서 일진 파워 들어가자. 근데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밑에 글 보시면 어제 방송 보신 분들 즉 제가 오늘 방송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히든 종목을 항상 가져오죠. 그쵸. 오늘도 마찬가지로 갖고 왔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방송에서 추천을 하고 나서 다음 날 히든 종목으로 이제 브리핑을 드렸고 매수 신호를 드린 다음에 자, 그리고 나서 매도를 타점을 잡으면서 수익 신호를 했는데 또 수익이 10% 이상 났다는 거. 와. 그러니까 뭐 3%, 5% 이런 거는 사실은 뭐 5분, 뭐 6분 이렇게 하고 뭐 10분 이렇게 하고 초단타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 뭐 10% 이상은 뭐 단기 트레이딩 솔직히 그 하루에서 뭐 일주일까지 보잖아요. 근데 하루 만에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고 뭐 보통 9에서 10%, 뭐 많이 나신 분들은 11%, 12%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이 수익이 났다는 점. 자, 그래서 시장이 좋던 안 좋던 기본적으로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노란톡에 들어오신다면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저와 같이 이렇게 수익을 내서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선물을 같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소개해 주신 대로 우리 전문가님께서 지난주에만 50%가 넘는 수익률을 또 톡방에 계신 분들께 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톡방에 입장을 하셔서 또 이런 수익률 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 번만 알려드릴게요. 현재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셔서 톡방에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강 위너라고 검색을 하셔도 빠르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저희 중요한 것은 방송 중에만 톡방을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오늘 위너 전문가님께서는 1부, 2부
9시까지 함께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입장을 하셔서 여태까지 보신 것처럼 우리 전문가님께서 꾸준하게 수익률 내주시는 거 확인하셨죠? 지금 들어오시면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이렇게 전문가님의 종목에 대한 신호들 같이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톡방 내에서 또 전문가님과 소통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참여를 하시고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먼저 참여 방법 알려드렸고요. 저희 바로 다음 코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시광 한 줄 평 시간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황에 대한 이야기 전문가님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위너 전문가님의 또 한 줄 평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주 변동성 시장 흐름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는 또 시장이 또 어떻게 될지 좀 날씨는 또 굉장히 따뜻해져서 봄이 왔는데 우리 시장에도 좀 봄이 찾아왔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시장? 이번 주는 마찬가지로 변동성 시장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체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글로벌 증시, 미증시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죠. 말씀드리는데 중요한 이벤트들이 몇 가지가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준비를 해왔고요. 네. 잠시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기본적으로 한 6가지의 이슈가 있죠. 근데 그중에 하나는 안 빠지죠.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렇죠. 전쟁 장기화 지속. 자, 이거는 빼놓을 수가 사실 없습니다.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결론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러시아 같은 경우는 수출과 수입 모든 게 거의 대다수가 금지가 되어 있고, 네. 자, 기업 같은 경우나 개인들 포함하면은 약 한 1,000개 정도 제재가 지금 있는 걸로 저는 지금 알고 있는데요. 자, 결론적으로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서방에서 금융 제재가 들어왔고,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나토 가입을 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너네랑 이제 전쟁 하기 싫어. 네.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아마 5월 초쯤에 늦으면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앵커님 혹시 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을 어떻게 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시장을 어떻게? 네, 뭐 때문에 러시아가 먼저 이렇게 나토 가입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 뭐라 그랬죠? 나토 가입 안 가입을 하겠다고? 안 한다. 네. 근데 러시아 입장은 지금 뭐 어때요? 그러네요. 근데도 왜 공격을 계속 계속하죠. 그러네요. 네, 이게 지금 문제인데, 자, 러시아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미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디폴트 위기도 네. 왔죠. 그리고 현재 금융 제재 받고 있죠. 그쵸. 고립되어 있죠.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한 나라에서 좀 왕따를 좀 당하고 그렇죠, 있다. 그렇죠. 약간 이런 상황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당장 전쟁 멈출 생각이 없어. 이렇게 되면서 인플레이션, 에너지, 유가 계속 급등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겁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나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나 전쟁을 시작하고 나서 어쨌든 끝이 났을 때, 네. 자, 과연 바로 금융제재 풀어줄까요? 당장 내일 전쟁 끝났어. 그럼 러시아 너네들 금융제재 풀어줄까요? 바로는 안 되겠죠. 그렇죠. 바로 풀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런 금융 제재가 바로 풀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체크해야 되는 거고요. 네. 자, 얼마 전에 한 이틀 전에 보니까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비우호 국가는 루브라로 우리가 결제를 하겠다. 네. 화폐 가치가 70% 이상 떨어졌는데, 근데 이제 우호 국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네. 푸틴이 비트코인으로 정말요? 결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코인이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른군요. 그럼 우호 국가는 괜찮은데 비우호 국가는 어떡하죠? 저희 한국도 그러네요. 포함이 되어 있는데 네. 이런 거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로 잠시 말씀드렸던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네. 발언.
이것도 마찬가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문에 생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얘기했었죠. 왜? 네. 시장에 갑자기 충격을 주게 된다면 시장이 무너지고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언급을 했었던 건데 원래는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비둘기파적인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얼마 전에 매파적인 발언은 어떤 거랬냐? 지금 금리 인상 시작한 지 이제 2주, 3주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근데 25bp. 왜?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재료가 소멸이 됐다. 자,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은 어떻게 돼 있냐면 5월 초에 50bp 금리 인상 할 수도 맞아요. 있어. 네. 자, 그리고 올해 6회가 아닌 지속적으로 할 거고 최소 50bp 5번, 6번 할 거야. 근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이게 아직 녹아있지 않은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약세를 이끌고 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 마찬가지로 커플링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죠. 3월 29일 소비자 신뢰지수. 중요한 게 어떤 거냐. 결국에는 소비자 신뢰지수가 뭡니까? 만약에 소비자 신뢰지수가 예상치보다 만약에 상회했었을 때, 자, 그 이유는 뭐냐? 상회를 하게 된다? 그럼 이미 신뢰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6개월 뒤에 경제가 좋아질 거야. 경기 흐름이 좋아질 거야라는 지수인데 만약 예상치보다 하회하거나 네. 하회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시장에 또 약세를 이끌 수가 있고 그렇죠. 투심이 위축될 수 있다. 그래서 3월 29일 소비자 신뢰지수 이걸 체크하고 나서 국내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3월 31일 결국에는 이거죠. 원유, 천연가스, 곡물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러시아, 우크라이나입니다. 이것도 그러네요. 마찬가지고 그렇죠. 연결이 돼 있네요, 어쨌든. 자, 연결이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변동성으로 보고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원유랑 천연가스, 곡물이 예상치보다 만약에 하회한다면 네.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지금 재고 원래 이만큼 있어야 돼. 왜? 너네 때문에 전쟁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만큼 쌓여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 재고 있으니까 이거 풀어줄게. 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상치보다 안 나온다면 재고가 없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또 에너지 관련주들, 그러겠네요. 뭐 가스 관련주, 네. 곡물 관련주 급등할 수밖에 그러네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원유 같은 경우나 뭐 천연가스나 뭐 곡물 가격 이런 거 지금 예상치보다 많이 하회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데 주식하시는 분들은 조금 재미를 볼 수도 사실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천연가스 관련주 뭐 다 아시겠죠? 뭐 당연히 대장은 GSE 당연히 아시겠죠? 한 번 더 만약에 급등할 수도 있다. 만약에 지금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천연가스 관련주 뭐 GSE나 뭐 SH 에너지와 이런 거 만약에 들고 계시다,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이날 저희랑 좀 반대로 생각할 수 있죠. 시장은 내려가도 돼. 하지만 내 개별 종목은 올라가야 돼. 그럼 이때가 아무래도 익절할 수 있는 매도 타이밍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유도 뭐 한국석유, 흥국석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원유 관련주도 지속적으로 체크할 필요는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자체가 당장 내일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계속 나옵니다. 네. 계속 나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체크할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미래생명자원 곡물 관련주잖아요. 자리 한번 더 보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겠네요. 네. 만약에 3월 30일 날 곡물 가격 이제 나왔을 때 예상치보다 이제 상해 하회했었을 때 이거 기준으로 판단을 했었을 때 뭐 팜스토리나 미래생명자, 효성 OMB 이런 뭐 관련주들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노란톡에 들어오신다면 정확한 그 기술적 분석으로 맥점을 잡고 네.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 주 증시를 좀 공략을 하자면 아무래도 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슈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예상치보다 더 좋게 나온다고 한다면 현재 코스피 지수 2750포인트를 재차 박스권을 뚫게 된다면 이제는 반등의 시적이 올 수도 있다 정도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주는 변동성이 좀 큰 시장의 흐름이 될 수도 있으니 그런 여러 가지 체크 포인트를 좀 확인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꼭 다시 한번 참고를 하셔서 시장에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시장에 대응을 하시기 어렵다면 우리 전문가님의 도움을 직접 받으셔도 되는데요.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톡방에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셔서 링크를 타고 톡방에 입장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강 위너라고 검색을
원하셔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해주시면서 종목에 대한 매수 신호, 매도 타이밍 같이 알려주시니까요. 들어오셔서 여러분들도 같이 수익률 내시고 수익률 인증까지도 함께 해주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식왕 한 줄평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 바로 다음 코너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네, 종목 클래스 코너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오늘 첫 번째 특징주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첫 번째 특징주는 에드바이오텍 올라와 있습니다. 두올물산의 현대사료 M&A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오늘 또 좋은 흐름 나타내는데요. 이어서 오늘 종가상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로 또 거래를 마쳤습니다. 29.96% 올랐고요. 전거래 대비 2,130원가량 상승을 하면서 9,240원에서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네, 에드바이오텍 첫 번째 종목 어떻게 보셨을까요, 전문가님? 에드바이오텍. 사실은 한일사료랑도 관계가 있고요. 뭐 두올물산 관계가 네. 있죠. 한일사료 같은 경우는 뭐 한 3연상 갔나요? 점상으로? 그쵸, 이런 맞아요. 3연상, 4연상이 갔을 거예요. 네. 자, 뭐 그런 종목 보지 마시고요. 자, 일단 에드바이오텍 잠시 보자면 뭐 동물약품 및 보조사료 제조 판매하는 뭐 기업이고 다들 아시다시피 뭐 사료 관련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이슈는 뭐 현대사료 인수 합병 부각인데 두올물산 먼저 좀 말씀드리면 두올물산 같은 경우는 원래는 장외에서 처음에는 한 500억 정도의 이제 시총을 갖고 있었던 기업입니다. 네. 자, 기업이었는데 이 두올물산에서 난소암 치료제를 이제 그 임상 실험을 했는데 이상까지 성공을 했었어요. 이상까지 성공을 했었고 이제 3상에 대해서 이제 이 기대감에서 시총이 약 한 25조 원까지 그 당시에 아마 코스피에서는 아마 한 11위 정도 했었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었던 종목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아마 시가총액 한 10조 정도 아마 오늘 9조 8천억 정도 됐을 네. 거예요. 오늘 기준에서. 자, 근데 이 두올물산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에드바이오텍. 네. 여기서 이제 두올물산의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만약에 주식으로 만약에 바꾼다라고 했으면 약 2% 정도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볼게요. 10조에 2%면은 얼마죠? 2천억. 맞습니다. 2천억 수학이 빠르게 나오셔야죠. 네, 2천억 원 네네. 맞고요. 네. 야, 근데 지금 에드바이오텍 시가총액이 얼마냐면은 600억 원이에요. 자, 그러면 600억 원짜리 그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기업이 두올물산의 지분 2%면은 2천억 원을 갖고 있다. 자, 그러면 더 갈까요, 안 갈까요? 더 갈 것 같아요. 더 가죠. 네. 당연히 더 가죠. 왜냐하면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자, 기대감이 있는 건데 어떤 거냐면 시가총액 600억이야? 근데 얘네 지금 2천억을 갖고 있어? 그럼 최소한 2천억 원까지는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최소한? 네, 그래서 아마 기대감에 더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근데 이제 두올물산 같은 경우가 이제 이름이 이제 바뀌죠. 이름도 어렵습니다. 카나리오 바이오. 네. 어렵습니다. 자, 카나리오 바이오, 두올물산이라고 할게요. 좀 편하게. 네. 두올물산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사료를 700억 원에 이제 인수를 하면서 작년에 공시가 나왔었죠. 자, 그러면서 현대사료와 두올물산이 이제 인수합병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의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0조지만 지금 현대사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시총이 낮기 때문에 한 4천억 정도 할 거예요. 네. 둘이 만약에 합하게 된다면 최소한 몇 조 이상. 그래서 현대사료 같은 경우는 계속 점상 연상 계속 가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현대사료가 어쨌든 비료 관련주고 곡물 관련주고 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가는 거 아니야? 처음에는 그거에 대해 이슈를 받았죠. 하지만 그거에 대해 이슈를 받은 게 아니고 결국엔 두올물산과 인수 합병했었을 때 이 시너지가 훨씬 더 크다라는 이런 기대감에 현대사료가 간 거고요. 에드바이오텍 또한 마찬가지로 두올물산의 주식으로 따졌을 때 지분가치 2%, 약 2천억 원을 갖고 있다. 근데 시가총액 600억. 앞으로 더 가겠죠. 자,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 그럼 당장 내일 들어갈 거야? 제발 멈추셨으면 그쵸. 좋겠어요. 당장 내일 들어가는 것보다 사실은 시가총액이 저는 600억이기 때문에 너무 낮습니다. 저 이런 종목은 사실은 잘 건드리지가 않아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항상 시가총액은 그래도 최소한 2천억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600억의 시총이면요, 사실은요. 저 이제 개인 투자를 했었을 때
시총이 낮기 때문에 급락했다가 급등했다가 급락했다 급등합니다. 이거 버틸 수 없습니다. 하한가 맞으면 뺄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때 이런 종목은 사실은 건드리는 것보다 아무래도 더 좋은 종목이 있기 때문에 노란톡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에드바이오텍. 첫 번째 종목이죠. 오늘 상한가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에드바이오텍을 잠시 보자면, 자, 에드바이오텍 현재 기준으로 했었을 때 오늘 기준에서 241편 9,240원을 돌파했네요. 돌파했고 네. 전고점 13,500원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 이 부분을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오늘자 기준으로 했었을 때 지금 이동평균선을 봤었을 때 241선 장기 이평선을 돌파했다는 건 참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상단 박스권에 있다가 하단으로 나왔다가 재차 한번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자, 그리고 7,500원 이 부근을 저항을 맞고 재차 무너지면서 이번에 이렇게 쭉 돌파했죠. 자, 네.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9,200원 부근에서 이 매물대 라인들 보이세요? 이 매물대 라인들. 네. 자, 이쪽 매물대 라인들을 지금 돌파를 할까 말까 지금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조정은 한번 올 겁니다. 자, 조정을 한번 오는데 자, 이 조정 부근이 얼마나 올지 이거는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기본적으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다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여기 보시면 외인과 기관의 수급을 보면 외인 같은 경우는 지금 한 그렇게 많이 사지는 않았어요. 기관은 던지고 있고 외인은 많이 안 샀습니다. 자, 네. 개인들만 지금 주구장창 사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지금 뭐야?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급을 봐야 되는데 개인만 사고 있다. 근데 기관은 판다. 이제 외인도 근데 최근에 팔다가 오늘 살짝 샀어요. 자, 이 말은 지금 뭐냐면 긍정적인 신호보다는 사실은 부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고요. 이런 종목보다는 더 좋은 종목이 있기 때문에 네.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종목 한국가구 올라와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에 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그 가운데 한국가구도 오늘 또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데요. 종가 상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5.76%로 마감할 15.76% 상승을 했습니다. 전거래 대비 1,040원가량 올랐고요. 7,640원 선에 문을 닫았네요. 네, 오늘 가구업체들 또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관련주들 좀 올라가는 모습 나타냈는데 한국가구는 또 그중에서 어떻게 보셨을까요? 한국가구가 지난주 금요일 날에 시간 외에 상한가를 갔었던 종목이고요. 그렇군요. 네. 당연히 오늘 시장이 그렇게 뭐 초반에 갭상승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약보합권이었잖아요. 네. 그래갖고 한국가구는 갈 줄은 알았습니다. 자, 이거를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일단 가구 관련주 이전에 윤석열 당선인 정책 관련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윤석열 당선인 정책 관련주가 굉장히 많아요. 그쵸. 자, 근데 한번 볼게요. 자, 건설. 처음에 건설이 뭐였죠? 내 집 마련, 맞아요. 주택 공급하겠다. 네.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뭘까? 또 3기 신도시. 그렇죠? 그렇죠. 자, 3기 신도시도 지금 짓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자, 건설이 먼저 갔어요. 네. 그럼 건설 가면 그다음에 뭐가 갈까요? 건자재가. 그렇죠? 건자재. 이런 뭐 시멘트나 네, 이런 쪽이 그쵸. 가겠죠. 자, 근데 이거는 뭐죠? 재건축에 의해서 간 거잖아요. 그렇죠. 자, 재건축에 의해서 간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아무래도 이제 시너지 효과를 좀 크게 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재건축 같은 경우는 서울에 이제 35층 그 이상 아파트를 이제 그 층수 제한을 폐지한다는 이런 기대감에 의해서 뭐 최근에 서울 아파트 가격 또한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매매가 굉장히 지금 원활히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부동산 뭐 이런 걸 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그렇죠. 이렇게 원활히 되고 있다. 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윤석열 당선인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건데, 자, 한국 가구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가구 위탁 생산 판매 기업입니다. 자, 이 말은 지금 뭐냐? 3기 신도시, 내 집 마련, 주택 공급 뭐 이런 거 있죠. 네. 대출 규제 다 완화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제가 이제 뭐 집을 샀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대출 규제가 플러스가 집을 샀죠. 자, 그럼 내가 이제 새 집을 샀으니까 어때요? 가구도 집어넣어야겠죠. 그럼 당연히 올라가는 게 맞아요. 네네. 그렇죠. 자, 근데 한번 볼까요? 재건축은 어때요? 당장 내일 되나요? 좀 시간이 오래 걸리죠. 최소 몇 년 걸려요. 그쵸. 재건축은. 네. 아무리 이번에 층수 제한을 폐지했다 그래도
당장 뭐 1, 2년 안에 뚝딱 재건축되는 게 아닙니다. 그쵸. 등급 판정도 받아야 되고요. 맞아요. 판정 받고 나서도 뭐 정말로 뭐 길게는 뭐 10년 이상 된 지역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근데 얘네 가구 관련주입니다. 자, 재건축을 했습니다. 언제예요? 1년 뒤에요? 3년 뒤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 네. 그럼 이건 뭐죠? 매출과 실적이 이어갈까요? 기대감 하나로 간 겁니다. 결국에 주식은 실적과 기대감인데 한국 가구, 이 가구 관련주 그냥 기대감 하나로 간 거예요. 실적 뒷받침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뭐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가구 관련주 지금 들어가고 계신 분들 충분하게 저는 지금 익절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가구 관련주 많이 꼬리를 내렸고요. 차트 잠시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자, 한국 가구. 네. 한국 가구. 어마어마하게 빠졌네요. 자, 좀 크게 해서 볼게요. 네. 한국 가구. 자, 시장을 시작하자마자 결국 갭상승으로 갔고, 네. 자, 오늘 30%까지 올라갔다가 쭉 많이 빠졌네요. 자, 꼬리 심하게 달았죠. 자,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차트를 왜 보셔야 되냐면 실적과 기대감에 의해서 가는 종목이 아니고요. 네. 재건축인데 가구, 재건축 한참 오래 걸리는데 그냥 기대감 하나로 간 거예요. 자, 당연히 기대감 하나로 갔으니까 어때요? 차익 신월 매물이 나오는 게 저는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긴 꼬리가 나왔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정고점을 좀 볼게요. 자, 정고점이 9,000원 부근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8,000원 이상 부근은 사실은 과열됐다고 봅니다. 네. 과열됐다고 보고 있고요. 정고점까지 한 번 더 가려면 지속적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재건축도 있지만 이제 가구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야지 한 번 더 갈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런 뭐 가구 관련주 저는 기대감 때문에 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현재 뭐 익절하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정확한 맥점은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아무래도 잘 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자, 가구 관련주가 오늘 하나 더 있습니다. 맞아요. 이거는 또 전문가님께서 네, 맞습니다. 설명을 직접 또 네. 해주시는 게 낫겠죠. 자, 현대리바트 마찬가지로 현대백화점 계열의 종합가구 기업인데 네. 뭐 이런 것보다는 결론은 두 가지 이슈죠. 가구 관련주고 그쵸. 인테리어 관련주고 뭐다? 윤석열 당선인 정책 관련주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현대리바트 앵커님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죠. 저는 자, 아실 건데 봤죠. 제가 노란톡에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는 오늘의 갈 섹터들, 테마들, 관련주들 장시작, 동시효과 시작하기 전에 8시 30분에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올려드리고 저희도 뭐 매수를 안 하냐? 아닙니다. 저희도 매수를 합니다. 왜냐면 제가 그런 동시효과 시작하고 나서 현재 흐름 지켜보다가 자, 가구 관련주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실적과 기대감이 아닌 기대감 하나로 가는 거다.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리바이트 수익이 났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시장이 9시에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8시 57분에 시초가를 드렸습니다. 자, 시초가로 시장가에 매수하자. 8시 57분에. 그러네요. 자, 네. 그리고 나서 57분에 이제 매수가 됐고 자, 그리고 나서 9시 시작하고 시작하고 1분 뒤에 와. 정확하게 2분 뒤죠. 네. 2분 뒤에 8.5%의 수익 실현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노란톡에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만큼의 수익이 났고 뭐 적게는 5%, 뭐 많게는 9% 이렇게 그러네요. 수익이 났습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대리바트 윤석열 정책 당선인 관련주인데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그냥 기대감에 간 겁니다. 기대감. 자, 그래서 현대리바트 같은 경우도 차트 보시면요. 아마 오늘 꼬리를 내렸을 거예요. 자, 똑같죠. 한국 가구랑. 얘도 마찬가지로 장중에 뭐 15%, 16%까지 상승을 했었지만 결국에는 꼬리 달고 음봉마감했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기대감입니다. 차익 신열 매물 당연히 나오는 게 맞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항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자, 1차적으로, 2차적으로 지금 딱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오늘도 241선 결국엔 무너졌죠. 자, 이 말은 지금 뭐냐면 최소한의 제가 지금 찍어드린 14,500원 부분까지는 재차 한번 더 내려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현대리바트, 뭐 가구 관련주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만약에 지금 약간의 손절을 하고 계신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파란불을 보고 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저한테 도움 받아가시면 충분하게 제가
몇 점 집어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수익을 내주셨던 현대 리바트까지 저희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받으시려면 톡방에 입장하셔서 이렇게 전문가님의 이야기 들어보시고 미리 좀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또 다음 종목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휴림 로봇도 올라와 있네요. 미국의 뉴욕 소방청 로봇 소방견 배치 소식에 또 오늘 좋은 모습 나타내는데요. 이어서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2.29% 상승을 했습니다. 전거래 대비 350원가량 올랐고요. 1920원 선에서 문을 닫은 휴림 로봇이네요. 네, 로봇 관련주들도 요새 또 굉장히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거든요. 휴림 로봇 그중에서는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로봇 관련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따가 뭐 2부 때 말씀드리겠지만 히든 종목도요. 로봇 관련주 가지고 그렇군요. 왔어요.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로봇 관련주 뭐 일단 휴림 로봇 좀 먼저 좀 말씀드리면 네. 로봇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산업용과 지능용 로봇 제조 기업을 제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당연히 이제 로봇 관련주인데 자, 오늘의 이슈는 스마트 소방 로봇 개발에 성공하면서 많은 이슈가 나왔었죠. 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거냐?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삼부토건의 지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공시가 나왔죠.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 지분으로 이제 대량으로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네. 매도한 사유가 이제 운영 자금 목적인데, 자, 이 운영 자금 같은 경우는 이런 거겠죠. 로봇 관련주는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매출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왜? 그렇죠. 이제 막 상용화를 시작할 그렇죠. 거니까. 상용화를 시작할 거기 때문에 기존에 그러면 당연히 적자 보는 것도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근데 이 운영자금 받아서 뭐 할 거예요? 이제 로봇에 다시 재차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죠. 현재 뭐 다른 신사업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부토건에 대해서 지분을 했을 때 금액으로 따지면 한 135억 정도가 되고 있네요. 그래갖고 4월 20일까지는 충분하게 뭐 매도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오늘 있었던 게 그거죠. 스마트 소방 로봇 개발 그렇죠. 성공. 네. 이게 지금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로봇 소방견. 네. 자, 이런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이제부터 저는 로봇 관련주 시작을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주식은 기대감만 가는 게 아니고 실적이랑 같이 간다고. 네. 이제 매출 나올 거고 자, 이제 4월 달 되죠. 4월 달은 실적 시즌입니다. 그렇죠. 실적 시즌이기 네. 때문에 실적 관련주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중에 로봇 관련주도 포함됐다고 보고 있고요. 자, 최근에 있었던 게 이제 삼성전자에서 작년에 이제 지속적으로 뭐 메타버스 NFT 뭐 그다음에 로봇 이렇게 그쵸. 투자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는 재차 어떻게 되고 있죠? 삼성전자, LG전자, 맞아요. 뭐 현대차. 현대차, 뭐 CJ. 두산, CJ 뭐 네. 기타 등등 이런 대기업들이 다 로봇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로봇 시장 같은 경우는 2026년도까지 약 한 90조 원의 시장의 규모를 보고 있습니다. 자,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삼성전자가 올해 로봇을 출시를 하는데 상용화를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휴림 로봇뿐만이 아니고 로봇 관련주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 휴림 로봇 차트를 좀 보시면 네. 네. 휴림 로봇. 굉장한 급등이 나왔네요. 그러네요. 자, 급등이 나왔었는데 여기 보시면 기존에 박스권을 이렇게 있었다가 박스권 상황에서 네. 자, 상승했다가 저항 맞고 눌렸고 이렇게 시간 조정 겪다가 네. 전고점 이렇게 돌파하니까 슈팅이 나온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매물대 라인을 정확하게 돌파하면서 슈팅이 나왔었는데 자, 그러면 이 말은 지금 뭐냐면 현재로서는 급등이 나왔으면 당연히 건강한 조정이 무조건 있습니다. 네. 이렇게 90도로 올라가는 종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90도로 올라갔다 그냥 90도로 내려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재차 이렇게 건강한 조정을 받을 건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기존에 있었던 전 종가 기준 1,550원 정도를 무너지지 않고 네. 재차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간다면 전고점은 만나러 가지 않을까. 2,370원. 조만간에도 이거 지속적으로 이슈 받으면서 신고가를 재차 뚫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휴림 로봇까지 또 살펴봐 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히든 종목도 로봇 관련주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2부에서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종목도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일동홀딩스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 가능성 소식에 또 좋은 모습 나타냈거든요.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30% 상한가로 마무리를 했네요. 전거래 대비 4,800원가량 올랐고요. 2만 원 선 올라서면서 2만 8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일동홀딩스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동홀딩스 저는 사실은 네. 제가 이것도 아마 방송에서 드렸는데 어떤 걸 말씀드렸냐면 일동홀딩스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네. 이거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그려서 예상을 한 겁니다. 자,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지금 어쨌든 신규 확진자가 국내에서는 누적이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맞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는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 뭐죠? 일상 감기로 보고 있다는 거죠. 네. 자, 유럽 위드 코로나 시작하고 있어요. 그쵸? 미국 마스크 실내외 다 해제했습니다. 네, 맞아요. 자, 유럽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내가 확진 걸렸어? 자가격리 안 하셔도 돼요. 확진 판정 안 받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 어때요? 누적 1,000만 명 넘어가면서 일상 감기를 보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말은 지금 뭐냐? 이제는 코로나가 일상 감기다. 이제 그렇죠. 엔데믹 시대가 왔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송에서도.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앵커님 볼게요. 네. 감기가 걸렸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하세요? 저요? 종합감기약 먹는데요. 그렇죠? 바로 병원 가진 않잖아요. 그쵸? 정말로 너무 아프면 약을 먹기 그쵸. 이전에 병원을 갑니다. 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대란들이 왔어요. 자, 코로나는 어떤 대란이냐? 첫 번째, 타이레놀. 대란 왔어요, 안 맞아요. 왔어요? 대란 왔죠? 혼자 진단 들고 키트. 있어요. 맞아요. 대란 왔죠? 네. 자, 그럼 이 다음엔 뭘까요? 일상 감기로 보는데 이 다음은 뭘까요? 당연히 그렇겠네요. 경구용 치료제겠죠. 이제 엔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그럼 이제 감기야? 그럼 감기약을 사 먹겠죠. 근데 그 중에 그렇죠. 어떤 거? 코로나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 일상 감기약을 먹겠죠. 네. 자, 근데 일동홀딩스 같은 경우는 일동제약의 최대 주주인데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현재 임상 3상 같은 경우 지금 하고 있는 네. 2상을 통과했고 3상까지 끝나면 이제는 식약처에서 이제 등록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3상을 하고 있는 데가 지금 딱 두 군데 기업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일동제약, 네. 근데 두 번째는 신풍제약. 그렇군요. 근데 일동제약도 있고 신풍제약도 있는데 왜 일동제약이 훨씬 더 대장으로 올라갔냐라는 건데 네.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빠졌다가 많이 올라갔는데 악재가 아직 해소가 안 됐습니다. 뭐 어느 정도 해소는 됐는데 이 악재가 뭐냐면 결국에는 압수수색을 받았잖아요. 신풍제약이. 네. 네.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많이 빠졌었습니다. 많이 빠지면서 바닥을 다지고 임상, 3상 소식에 재차 이렇게 많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일동제약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보셔야 될 거 있습니다. 이거는 노란톡에 있는 시청자 여러분 당연히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미 수익이 났었던 종목인데 네. 임상 2상 지금 이제 끝나고 이제 3상으로 가려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현대바이오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경구용 치료제를 지금 관련주로 해서 보고 있는 기업들은 딱 3개인데 3상 같은 경우는 신풍제약, 일동제약, 그다음에 2상 같은 경우는 현대바이오 이렇게 네. 3개를 보고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잠시 보시면 네. 일동홀딩스 봐주실 건가요? 네, 일동홀딩스 같은 거 전고 좀 뚫어버렸네요, 그렇죠? 네. 자, 와. 전고 좀 뚫어버렸고 신고가까지 갔네요. 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종목은 급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렇죠. 바이오, 제약 이쪽은. 그렇죠. 이거는 결론적으로 매출과 기대감에 의해서 갈 거야라는 거지만 결론 기대감이 더 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현재 보면은 수국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외인과 기관이 다 팔았어요. 한 달 동안. 네. 개인들만 지금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외인과 기관이 지금 팔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빠르게 입절 보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재차 다시 자리 잡아서 다시 들어가시면 돼요. 네. 그거는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동홀딩스까지 확인해 주셨고요. 바로 또 다음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나무가 올라와 있습니다. 시그봇과 로봇용 이 3D 센싱 TOF 모듈 생산을 위한 MOU 체결 소식에 오늘 또 좋은 모습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종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16.96% 상승을 했고요. 13,450원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무가도 이어서 한번 살펴봐 주실까요? 나무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카메라 모듈 무선 데이터 생산 기업이고요. 네. 이걸로 뭐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냥 이런 거 아시면 돼요. 자율주행 섹터 그리고 로봇 관련주 부가 하나 더 있어요. 메타버스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요? 그 나무가 같은 경우는 재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네요. 우리 미래 먹거리인 메타버스, 그 다음에 자율주행,
로봇 관련주 이건데 네. 기본적으로 카메라잖아요. 카메라기 때문에 지금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레벨 1에서 레벨 5까지 있는데 현재는 레벨 3까지 상용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레벨 3는 어떻게 보면 100% 자율주행이 아닌 거의 반자율 그렇죠.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이제 레벨 5 같은 경우는 알아서 차선도 왔다 갔다 하고 알아서 쓰고 네. 알아서 그 차선 이런 뭐 간격까지 다 간격거리, 조절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나무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그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많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트리플 재료로 보시면 되고 메타버스, 로보, 자율주행 섹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보 관련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자, 나무 같은 경우 차트 잠깐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할 말이 굉장히 많지만 지금 현재 시간 관계상 네. 예, 차트만 보고 말씀드릴게요. 오늘 좀 아쉬웠네요. 오늘 좀 아쉬웠던 부분이 이 13,000원 이 부분이 이 매물대 라인이었는데 오늘 돌파하지 못했어요. 돌파하지 못했고 기본적으로 좀 돌파했었으면 한 번 더 재차 상승할 모멘텀이 남아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크게 빠졌다가 급등이 나오면서 오늘 저항을 받았습니다. 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여기 60일 이동 평균선이 지금 우하방을 보고 있습니다. 우하방. 보이시죠? 네. 이렇게 우하방을 보고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자리를 좀 다시 잡고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말로 내려왔었을 때 조정을 받는다면 기본적으로 지금 이평선이 뭉쳐있는 지금 11,000원 부근 좀 많이 조정받는다면 이때 조정받으면 한 번쯤은 재차 들어갈 만하지 않나. 왜? 재료는 좋아. 근데 결론적으로 상승이 있으면 조정이 있는 법인데 기본적으로 맥점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 맥점을 잡고 재차 한 11,000원 부근에서 공략을 하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네. 나무가 트리플 재료고요. 노란톡에 들어오신다면 기술적 분석으로 재차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는 종목이고 삼성에서 지금 메타버스 네. 로봇 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무가는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 그리고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 나무가 지금 갖고 계신다. 그러면은 설마 이 14,600원에 들어가시지는 않았겠죠? 달리는 네. 말을 올라타시지는 않았겠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입절하시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고요. 자, 만약에 파란불을 좀 보고 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도움 받으시고 혹시나 나무가 말고도 다른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스위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다른 종목으로도 수익 실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자, 수급을 보면 외인 같은 경우랑 이제 개인, 기관이 지금 팔고 있죠. 근데 외인이 굉장히 많이 산 것도 아니에요. 개인 같은 경우가 더 많이 샀고 수급 같은 경우 개인이 훨씬 더 순매수세가 좋고요. 이 종목 또한 단기적으로 봤을 땐 괜찮지만 장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자리를 다시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나무가까지 저희 살펴봤습니다. 일부 순서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현재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타고 입장을 하셔서 우리 전문가님의 톡방에 들어오시면 저희 계속해서 2부에서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많이들 참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나눴던 종목에 대한 신호들 같이 주고 계시니까요. 톡방에 지금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 2부에서 또 위너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또 히든 종목과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